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요즘 학교의 모습, 과거와 비교하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는데요. 획일적인 구조의 학교 공간들이 공간 혁신을 통해 새로운 옷을 입고 학생 맞춤형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감성 꿈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단 황주현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전에는 어느 학교나 이 공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획일적인 구조에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네. 어떤 사업인가요?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학교 공간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좀 노후화되고 또 활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네. 이러한 공간을 발굴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면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표방하고 있는 인재상이 포용적이면서 창의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인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포용, 즉 다른 아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창의, 무언가를 새롭게 생각해 보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주도, 학생이 직접 뭔가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할 텐데요. 네. 그러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또 보다 더 폭넓은 학습과 교육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충남 지역 학교만의 이 공간 혁신 사업의 특징 또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교별 맞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13가지 공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필요한 공간을 학교에서 이렇게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3가지 공간을 좀 말씀드리면 인공지능형 휴게 공간, 가상현실 활동 공간, 그리고 영어 놀이터, 미래형 혁신 공간, 창의융합 정보실, 감성형 홈베이스, 자연생태 공간, 창체 동아리 공간, 그리고 공감 데크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이제 학교에서 맞춤형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에 학교 도서관을 배치하고 옆에 이제 감성형 홈베이스를 비치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과 심이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수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지능형 과학실과 상상이론 공작실을 조닝해서 배치함으로써 아이들이 지능형 과학실에서 과학적인 탐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이론 공작실로 이동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발명품을 제작해 본다든지 이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다르게 각 공간 구축 후에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기자재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과와 교육혁신과 미래인재과와 협업하여 어떤 이러한 프로그램 그리고 비품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도록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충남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감성 꿈틀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또 구상을 갖고 좀 추진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감성 꿈틀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성 꿈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감성을 무럭무럭 키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꿈을 틔운다 이런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감성 꿈틀이라는 용어는 2020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업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개선된 공간을 통해서 감성을 키우고 또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학습과 휴식이 연계된 공간,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 가능한 스마트 공간, 그리고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과 스팀 교육이 가능한 이러한 유연한 공간 등을 구현하는데 그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이 지금 학교 공간을 새롭게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 그대로 이 맞춤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이에 대한 학교 현장에 반응도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 공동체 의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설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이제 특히 여러 단계 중에 사용자 참여 디자인 단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 단계에서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공간을 기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사용자 참여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이런 중간 보고회가 운영이 됩니다. 네. 그런 단계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본인이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의 불편한 점이랄지 아니면 지어진 공간에 대한 기대점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학부모님들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보고에 직접 참여하셔서 네.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계에서 이제 교육 공동체만이 이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축 전문가죠. 그래서 기술 촉진자가 함께 참여해서 교육과 건축이 이렇게 콜라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학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2024년 7월 현재 총 106교가 준공이 되었고요. 네. 16교가 현재 기획과 설계 중입니다. 총 62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좀 준공된 학교를 말씀드리면 용소초, 신관초, 용현초, 강경여중, 초촌초, 장항초, 방포초, 소원초, 북일고 그리고 대명중, 팔봉중 이렇게 됩니다. 네.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 인공지능 휴게 공간과 가상현실 활동 공간은 내년부터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그런데 사실 보면 이렇게 처음 단계부터 이렇게 교육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네. 감성 꿈틀이라는 이 공간에 대한 만족도도 좀 높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지어진 공간에 대해서 만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청양의 모 초등학교 학생은 이제 예전에 도서관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가기 싫었는데 지금은 방학되고 학교에서 뭐 계속 도서관에 많이 가고 싶다 이런 표현한 친구도 있고요. 네. 공주의 모 고등학생은 이제 직접 실현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좀 제시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간으로 조금 정말 자신의 아이디어가 구현된 것 같아서 네.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 공간에 대한 분명히 교육적 효과라든지 만족도도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렇게 애착이 생기니까 준공 후에 아무래도 공간이 새 거로 지어지면 네. 잘 써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당연히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부서지고 이럴 텐데 이렇게 애착되는 그런 공간에서 조금 더 아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울러 준공된 학교는 그 공간에 이제 학부모들을 직접 초대하기도 하시고요. 네. 또 우리 학교에서는 1년에 2번, 보통 2번 그 이상도 하기도 하는데요. 네. 학교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이제 학교 설명회에 이제 그 구축된 공간에서 직접 학교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서 학교를 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더 머물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참 좋은 것 같고 또 자신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요, 그러면 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례나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공간 혁신 사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산의 작은 마을 학교였던 것 같아요. 예산의 네. 작은 마을인데 이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테라스형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막 누워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즘 아이들이 워낙 성향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네. 이제 칸막이 책상이랄지 아니면 공용 책상이랄지 자식 책상이랄지 아니면 좀 약간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랄지 이러한 공간을 아이들이 직접 기획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으로 구축을 했는데 네. 이 예산의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이제 학원에 가기도 쉽지 않고 또 이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땅치 않은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네. 이 공간이 구축되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너무 좋게 어. 공부도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맞춤형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로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테라스를 구축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테라스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바로 문 열면 테라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서 책도 읽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바깥으로 좀 나가고 싶을 때 바로 나가서 바깥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조금 쉴 수 있게 이렇게 네.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공간은 마을 주민과도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복지시설로도 병영해서 쓰고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공주 정안면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공간 하나하나의 명칭부터 기획, 설계 모든 것에 정말 내밀하게 관여한 그런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학교의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 공간혁신 학생 TF팀을 결성을 하고 팀 내에서 공학 파트 그리고 순수 과학 파트 그리고 인문학 파트 이렇게 파트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네. 본인들이 나눠서 이제 그 기획이나 설계를 할 때 파트별로 과업을 나눠서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이제 이 공간혁신 사업에 주도적으로 정말 네.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업은 단편적인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네. 하나의 교육과정과 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자체가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요, 장 박사님, 이제 또 보면 현장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의견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업에서도 이제 부작용도 있고 사실 어려움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업의 특징 자체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이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장점이자 좀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도 일어나고 좋은 공간들이 나오고도 있지만 그 자체의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이걸 담당하신 선생님들은 본인이 원래 맡았던 수업 그리고 본인이 맡았던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조금 부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도와주는 학교 공간혁신 길라잡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지난 2월에 발간해서 배부해 드렸고요. 네. 학교 공간혁신 VR이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연계해 놔서 직접 준공된 공간이랄지 아니면은 좀 우리가 이랬으면 지향하는 그런 공간을 좀 64노드 정도 보실 수 있게 네. 직접 VR로 이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게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업무에 조금 효용성 그리고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지원 기반 환경을 구축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 학교 공간 혁신, 미래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장 박사님, 사업을 통해서 네.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로는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면서 학교 자율 특색 교육과정 운영 같은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학교 공간을 기획하면서 학생 간의 협업, 그리고 교직원 간의 협업,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 간의 협업, 이러한 문화거든요. 사실 학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네. 교육 공동체 모두의 협업이 필요했고 또 이를 진행하면서 어떤 유대감이 신장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진로를 찾기도 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면서 주도성을 키우는 이런 교육적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앞으로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맞춤형 공간 조성이 더욱 확대돼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꿈을 꾸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이 감성 꿈틀 사업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네, 지난달에 2025년 감성꿈틀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가지 공간 중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지역교육지원청과 그 다음에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단이 협업해서 20교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현장 의견을 계속 반영해 더 나은 학습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혹시 이 감성 꿈틀과 더불어서 미래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 추진단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감성 꿈틀 사업 외에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는 게 옛날 이름으로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학교의 공간 혁신, 그리고 그린 학교, 그 다음에 스마트 교실, 그 다음에 복합화, 그 다음에 안전, 이 5가지 요소를 학교에 잘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근데 우리 충남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이 5가지 특징 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리 충남만의 특화 공간을 제시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 특화 공간 중에 선택해서 학교 공간을 구축하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18교 내외 정도가 준공이 끝났어요. 그 2021년 사업이죠. 처음 연도 준공이 끝났고 현재 나머지 학교들은 기획, 설계, 그 다음에 사전 기획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도 현재 14개 교가 공간 재구조화 사전 기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년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위해서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감성 꿈틀 사업이 크게 이제 두 트랙으로 가는데 네.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동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 동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네. 1동, 2동, 3동, 4동이 있을 텐데 이 동을 통째로 리모델링 하거나 아예 부수고 개축하거나 이렇게 하는 좀 더 대규모 사업이고 네. 이 감성 꿈틀 사업은 이 동 안에 하나의 층이랄지 아니면 야외와 이제 엮는달지 아니면 뭐 2층 우측 소규모 공간이랄지 이렇게 조닝하는 좀 이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맞춤형 공간을 구성하는 건 똑같은데 좀 규모에서의 차이, 그 다음에 시간에서의 차이. 왜냐면요, 감성 꿈틀 사업은 길어도 1.5년이에요. 근데 이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4년에서 4.5년까지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규모에서의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40년 이상 많이 노후화된 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좀 해야 되겠어 하면 이제 그거 선택하시는 거고 네. 이제 그 외 학교에서는 이제 필요한 공간 여기가 우린 지금 빨리 필요해 하면 이제 감성 꿈틀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많이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에서 이 2가지를 어떻게 병행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동. 그다음에 1동은 그렇게 이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시고 2동에서는 약간 영역을 조닝해서 아까 말씀드린 2-3가지를 조닝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모든 학교 공간을 미래형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감성 꿈틀 사업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 공간 재구조화 사업도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지금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감성 꿈틀 사업 이렇게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부터 새롭게 사업이 하나 생겼어요.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사업입니다. 네. 이 학교 복합시설 사업이 작년 교육부에서 처음 공모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예산군의 하나의 마을에 있는 학교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학생들이 교육활동 시간에는 그 공간을 교육활동에 전념해서 사용을 하고 그 시간 외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함으로써 어떤 교육 공간의 효용성을 높이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감성 꿈틀 사업, 학교 복합시설 사업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대상학교 선정부터 그리고 사용자 참여 설계, 시공까지 학교를 세심하게 지원하여 미래의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학교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점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충남형 학교 공간 혁신 감성 꿈틀 사업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